개학을 맞은 학교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마다 방역에 전전긍긍 고민이 깊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전국 48만 명의 수험생들이 마지막 9월 모의 평가를 치렀습니다. 네, 친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18살 이명이라고 하고요. 준비 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북권 NPO 지원센터와 동북권형 마을배움터가 함께하는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찾는다. 사회를 맡은 고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교육의 주체인 청소년 친구들의 솔직하고 발랄하고 담백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질문으로 전환해야 할까 그 단서를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3명의 친구들이 함께 하는데요. 그 친구들의 소개를 먼저 들어봐야겠죠.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움터에서 패션, 사회적 문제를 패션에 녹여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10만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해화여고 3학년 유민이자 19살 유민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19살 김여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 공부 빼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심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3명의 친구들, 유민, 여은, 현이와 함께 하고요. 뭔가 소개 한마디만 했는데도 뭔가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 친구 3명 모두 온라인 생방송 이런 자리가 처음이에요. 화면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카메라가 4대나 있고 엄청나게 큰 조명이 있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좀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좀 이제 어떤 심정인지 이 자리에 나오게 돼서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유민이는 지금 좀 마음이 어때요? 살짝 떨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잘 산 것 같고 잘 산 것 같고 많이 다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은이는 지금 좀 어때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비어있고 떠있고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비어있고 아무 생각이 없다. 생각보다 좀 신박하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얘기를 하다가 너무 긴장돼서 머리가 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이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그 심폐소생술 하듯이 잘 살려볼 테니까. 네. 현이는 좀 어때요? 저는 이제 배움터에서 진행하는 인터뷰는 되게 많이 해봤는데 생방송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이 카메라가 이 거부감이 없어서 그런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다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이는 뭐 카메라는 렌즈 따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했는데 기계일 뿐입니다. 기계일 뿐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살아있는 이야기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응원의 글을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친구들에게 이 자리에서 좀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잘 캐치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누려는 키워드 중에 코로나를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생각보다 좀 길어지고 있기도 하고, 지금 요즘 근황, 요즘 좀 어떻게 지내고 있다. 코로나가 있으니까 뭐는 좀 좋고, 뭐는 좀 안 좋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얘기를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민이, 여은이가 약간 나한테 질문하지 마. 약간 이런 눈빛이었는데, 민이는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고3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등교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할 수가 없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나 음악 듣는 거나 부르는 등 취미 생활도 하고 규칙적인 삶을 예전만큼 지내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좀 저를 위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 좀 뭔가 여가 시간도 생긴 것 같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좀 만들고 있는 오히려 좋은 점이 좀 많다라는 식으로 들리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고3으로서 코로나는 좀 뒤에 있다가 얘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여은이는 학교를 안 가고 있잖아요. 자퇴를 아까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딱히 뭔가 전후는 별로 변한 건 없는데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친구들이랑 놀 시간은 많아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렇군요. 집에만 그럼 평소엔 주로 집에만 있었나요? 집에만. 그렇군요. 오히려 여은이도 친구가 더 많이 생겨난 느낌이네요. 현이는요? 저도 아까 전에 유민이 누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학교를 안 가니까 여가 시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저도 취미 생활과 운동을 조금 병행하고 있는데 취미 생활로는 요리랑 그 음악 연주, 기타 뭐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코로나 덕분에 뭐 요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네네. 기타. 혼자의 시간이 많아지니까. 기타. 네, 기타. 네, 기타 연주를 많이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기타가 있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죠. 나무에 줄 매달아 놓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뭔가 저기 기타가 있는데 그럼 뭔가 한번 들어봐야죠. 그쵸. 안 들어보고 넘어갈 수 없게끔 저게 저렇게. 근데 제공이 좀 비싸거든요, 이거. 아무나 못 듣거든요. 요번에 한번 그래도 살짝 맛보기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상상된 기타 실력 조금만 보여주세요. 현이가 그 기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독학해서 기타 연주를 하게 됐다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노래 어떤 노래이죠? 이 노래는 이제 혁오 밴드의 오혁이 부른 윙윙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에 좀 저한테 대한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제 친구들이 제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희 집에 아버지가 치시는 기타가 있는데 이제 친구가 한 곡을 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쳐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를 쳤었거든요. 이 혁오의 윙윙을. 근데 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이제 친구들이 집으로 가고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컴퓨터로 막 유튜브로 들어가서 윙윙 기타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서 쳐봤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한 곡이군요. 네. 이게. 그래서 너무 그때부터 이제 재밌어가지고 맛이 들려서 막 이렇게 치다가 뭐 코로나도 팡 터지고. 치면서 약간 기타를 엄청 잘 치게 되는. 잘 치지 뭐. 그렇군요. 현이가 기타 연주를 해준 덕분에 조금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 다행이네요. 음악의 힘이 이런 건가 싶습니다. 긴장도 풀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장 감자님이 우와 심연 친다 했는데 약간 심연 팬이 한 분 들어오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이, 연이, 민이랑 저랑 사전에 충분하게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코로나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더 저한테 그 이야기가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니 이 한 명 한 명의 친구들이 자기 삶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나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눠져서 이제 이후에 나눠지는 이야기들이 더 저한테 잘 다가오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가장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좀 각자의 삶에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누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바로 네. 현이부터 얘기하네요. 네. 저는 이제 저는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저는 공부를 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있는 시간이 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부라고 하는 건 학교에서 네, 학교 학업 공부, 네네네네.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됐었어요. 난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사람을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런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뭐 어른, 아이, 학생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려면 인간 관계도 되게 중요해야 되고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는 인간 관계, 뭐 그런 망들, 그러고 거기서 일어나는 뭐 감정, 뭐 말들, 생각들 이런 걸 다 이렇게 약간 커버해주는 공감 능력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어요. 사람과의 만남이 좋고 네, 그 만남 사이에서는 되게 서로 간의 그 공감이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공감을 얻으면서 되게 저는 사람한테서 배우는 점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은 나보다 어릴지라도 더 많이 살았을지라도 거기서 각자 다른 생각들로 살아왔으니까 그 생각들을 이제 이렇게 난 이대로 안 살았어 쳐내는 게 아니라 좀 공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더 너무 많은 배움들이 느껴져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공감을 하면서 그 상대방의 삶이 더 잘 느껴지고 네네. 그러면서 약간 다양한 것들을 배우게 되고 약간 이런 네네네네. 것들이 현이한테는 좀 삶에서 중요한 네네네. 지점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민이는 좀 어떤 지점이 좀 중요한가요? 저는 학교 생활 계속 해오면서 뭐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저래야 되고 막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학생다워야지 학생이 학생답게 하고 다녀야지 막 어른들한테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항상 저희한테 강요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행동하라고 하니까 그게 항상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되게 거슬리기도 했고 약간 반항 아닌 반항 같은 거를 하고 싶어서 저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이 다 인정받고 자기만의 개성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아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민이는 지금까지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혹은 일상생활을 보내오면서 누군가의 그 사회가 정해놓은 아까 유민이의 언어로는 잣대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어요. 되게 많긴 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여자가 조심해야지 어디 그러고 뛰어다니고 어딜 뛰어다니냐. 욕을 하고 어디 이렇게 막 다른 집에 가서 자고 막 늦게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리고 주변 어른들은 되게 안 좋게 보긴 했는데 어른들 중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어라고 저의 그런 반항이 아니라 저만의 방식을 인정해 주셔서 버티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민이만의 기준? 유민이만의 잣대를 만들려고 뭐 해왔던 시도? 뭐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학교 생활하면서 수행평가도 되게 많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도 다 따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녹여내서 은근슬쩍 내가 옷 좋아하면 옷 하고 수행평가할 때 미술 좋아하면 또 거기서 미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중간 틈날 때마다 하고 싶은 걸 넣어서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약간 어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내가 유민이다, 뭐 이런. 네. 그렇군요. 여은이는 민이랑 친구이잖아요. 네.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인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민이가 좀 자기만의 뭔가의 기준, 잣대, 이런 걸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는 친구라고 좀 느껴지나요, 옆에서? 엄청 많이. 네. 엄청 많이 느껴져요. 어떤 지점 볼 때 그런 게 제일 그냥 자기의 그런 되게 주장이 뚜렷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는 성격이라서 그냥 약간 그런 걸 되게 세게 밀고 나가거든요. 밀고 나갈 수 있는 네. 힘이 있다. 그렇군요. 내가 바로 유민이다. 뭐 이런 거네요. 덜 친한 저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덜 친한 현이가 봐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민이는 좀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나의 기준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그게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약간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은이 얘기가 좀 궁금해요. 이 세 친구 중에 지금 현재 유일하게 학교를 안 다니고 있고, 여은이가 생각하기에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학교를 자퇴를 했는데 저는 일단 자퇴를 초등학생 때부터 꾸준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자퇴를 하면은 좀 힘들겠다라는 말들이 주변에서 많아서 고등학교까지 와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주변에서 말을 해서 야자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학교에서 이게 우리 무결이가 뭔가 날아가는 무언가에 새를 봤네요, 지금. 네, 얘기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그런 속도라든지 학생들의 속도를 되게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진행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속도를 잘 이해를 못 해준다라고 해야 되나? 잘 맞춰주지를 않고 학생 개개인마다의 속도가 있는데 네. 그것들을 잘 같이 맞춰주지 못했던 것 같다. 맞춰주지도 못 해주고 그리고 약간 학교는 모두의 색깔을 다 존중해주지 않고 다 똑같이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한테는 너무 좀 크게 아빠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자퇴를 하게 됐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각자의 개성이나 색깔이나 각자만의 살아가는 뭔가를 터득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요 친구 소개를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요 친구는 지금 동북권역 마을배움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 저희의 식구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이름은 무결이고요. 무결이는 여기 오늘 같이 이야기하는 현이가 무결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결이가 지금 좋아하는 게 뭔가 빠르게 움직이거나 삐삐빅 하는 큰 소리가 나면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방금 새들이 좀 날아다녔는데 무결이가 너무 반가웠는지 네, 무결이 너무 귀엽습니다. 코로나 좀 풀리면 배움터에 무결이 보러 놀러 오세요. 네. 그러면 좀 이야기를 좀 이어서 하면, 그러니까 여은이는 이제 뭔가 학교에서 개개인의 속도, 개개인의 그 성향, 색깔들이 있는데 뭔가 하나로 똑같이 그런 것들이 존중이 많이 못 느껴졌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힘들었고 그래서 자퇴를 선택했다라고 했는데 현이는 여은이의 이러한 생각을 처음 아마 깊게 들은 것 같은데 좀 공감이 되나요? 공감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저요? 네. 저는 이 학교의 학업이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는 그냥 단지 이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다니고 있는 거라 이런 마음들도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도 왜냐면 학교 그 선생님들이 하는 거는 진짜 저는 저 분들을 어떻게 선생님이라 부를 수가 있을지 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가끔 그런 네, 선생님이 가끔. 있다. 물론 네. 좋은 선생님들도 너무 많고 학교에 그런 선생님이 더 많은 게 맞는데 그렇게 강요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냥 학교의 그 공부 자체가 저는 딴 거는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통적으로 다양성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많이 존중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그런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아, 있고 그리고 현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던 아, 지점도 맞아요. 있고요. 주관적인 겁니다.
네, 그렇죠. 또 뭐 그렇게 느끼면 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각자 방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좀 자기 기준과 자기 시간과 그 자기 색깔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배움이 뭘까? 다음부터 이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2월, 그러니까 마을배움터도 2월부터 지금 휴관이 한 번도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9개월 동안 새로운 언어는 아니지만 되게 낯설게 들려오는 언어들이 생활 곳곳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데, 뭐 언택트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 진짜 이런 말은 너무 낯설었죠. 사회적으로 거리를 막 대대적으로 두라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뭐 비대면이란 말도 되게 낯설고, 그리고 방역 수칙이라는 말이 생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역 수칙. 그리고 계약 연장, 수능 연장. 뭐 이런 말도 너무 생소하죠. 그리고 요즘 지하철 이렇게 카드 찍으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생소하다, 낯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일상 곳곳에 이제 뭔가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작은 언어들부터. 친구들이 느끼기에 코로나 이후에 뭔가 크게 다가오는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고 뭐가 있는지, 없다면 뭐가 왜 없는지, 그리고 특히 학교는 어떻게 좀 변했는지 친구들이 느끼기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이는 좀 어떻게 요즘 변화가 다가오고 있나요? 앞에도 말했듯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람을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학교에서의 그 사람 관계망만 있었으면 저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알다시피 여기 배움터도 있고 저는 학교 외적의 관계망이 되게 많았어서 저게 엄청나게 크게 변화가 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작게 온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그래서 저는 딱히 이렇게 이게 이 코로나가 심각하구나도 잘 못 느끼겠고 왜냐면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있는 것도 알지만 뭔가 체감되는 체감상- 변화가 크게 없었다. 네네. 그 이유는 학교 말고도 현이는 이제 사회적으로 좀 관계를 하고 있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네네. 하다 보니 형 누나들 뭐 네네. 엄청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다양한 이제 학교 친구들 외에도 이제 관계들이 동네에 있기도 있어가지고. 했었고 또 뭔가 갈 공간도 계속 네네.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크게 막 흔들림이 없었던 네네. 것 같아요. 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미니 같은 경우는 좀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대한민국 고3이라는 타이틀을 일단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고3으로서 겪었던 코로나 이 시기는 좀 어땠고 어떠한 변화를 좀 느꼈었나? 사실 엄청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차피 등교도 제일 일찍 한 그렇죠. 학년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했고 네, 입시를 하라는 목적으로 온라인 클래스도 다 이제 수능 특강 선생님 EBS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걸로 올려서 어차피 했었어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었진 않았지만 약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무섭고 고등학생들은 또 버스로 통학을 하는 친구들 고려해주지 않냐 너희들은 수능 봐야 하니까 입시 때문에라도 학교 와야 돼라는 이유로 나라에서도 학교에서도 너희들 학교 와 당연시 되오니까 너네는 와야지. 약간 외톨이가 되는 기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우리 건강보다 교육적으로 잘 되는 게 더 먼저인가? 라는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가 코로나 걸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입시여야 됐다라는 느낌으로 왔군요. 그렇군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 이 코로나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인데 그 처음인 시기를 서로가 맞이하는 그 학교 안에서 네,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것들은 어땠었나요? 뭐 친구들끼리는 마스크 쓰고 또 수다 떨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카톡도 있고 하지만 선생님들이
예전에도 뭐 입시를 할 때 엄청 크게 그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한 명 한 명 엎어지려서 봐주기가 어렵죠. 도움을 주셨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정보와 그리고 저희들의 도움될 거를 항상 많이 전달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슨 설명회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정보를 얻기가 되게 많이 힘들어졌는데 그러면 더 많이 옆에서 같이 이 코로나를 이겨내서 저희가 대학 가는 거를 도와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근데 저희도 모르겠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 너희들이 준비 잘 하면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선생님들도 바빠라는 식으로 약간 좀 많이 벽을 정신 치면서. 없으셨을 거예요. 모두가. 사실 그 9개월 동안 초반에는 모두가 우왕좌왕. 모두가 처음이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지? 그리고 2, 3개월이면 괜찮아지겠지였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까 얘기한 방역 수칙도 너무 생소한데 거기에 이제 입시 그리고 개인 보는 게 어려웠는데 이제 그거를 같이 했던 당사자로서는 되게 외톨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뭔가 외로움도 있었고 되게 불안감도 오히려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이 같은 경우는 고3이라는 타이틀은 없지만 네네. 온라인 클래스로 학교 수업을 듣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은 좀 어떠했던가 네. 현이는 또 당사자는 어떠했던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 EBS 공부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EBS 온라인 클래스를 틀어만 놔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제 생각은 좀 말하기 힘들 것 같은데 주변 이제 친구들을 들어보면 이제 공부가 안 된다, 집중이 안 된다, 아, 나 이번 시험 진짜 망한 것 같다. 근데 이게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야, 나 진짜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은데 이러는데 다른 애들도 야, 나도 망했어. 야, 그리고 또 시험 보니까 야, 나 인생에서 이런 점수 받은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제 저는 수업 전달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애들이 만약에 저희 저희 지금 유민 누나랑 저는 학교를 다니는 입장에서 그냥 아직 그 체감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 체감으로 오는 애들한테는 그 학교를 격주로 다니잖아요. 저 격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그 학교에 나가는 주는 너무 막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한 공간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만약에 불안하다고 내가 이 공부를 좀 이렇게 안 소홀히 하겠다니 하고 하면. 그럼 또 자신이 또 이렇게 고3 타이틀로 넘어갔을 때 너무 불안할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자니 안 나가기에 뒤처질까 봐 불안하고 네. 약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은이는 좀 코로나 이후에 좀 다가오는 변화가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왜 없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딱히 크게 다가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밖에 딱히 잘 나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가봤자 그냥 마스크 쓰고 댕기면 되니까. 댕기면 되니까. 그래서 막 딱히 그렇게 크게 오는 체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은이는 코로나 상관없이 평소에 뭐 하고 지내요? 평소에 네. 그냥 집에서 음악을 자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음악 듣는 걸 진짜 좋아해서 음악을 자주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이 곡에 막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같이 코로나가 풀리면 신나게 노래방 한번 저희끼리 가서 지금 노래방을 못 가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거 아니에요? 소리 지를 곳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들도 얘기가 있었긴 했지만 사실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한테 학교의 변화는 되게 큰 변화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많은 관계를 맺는 곳이었고 그리고 아까 유민이 같이 얘기했던 그 입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상황에서도 입시를 놓았을 때 또 다른 뭔가의 대책, 또 다른 뭔가의 선택 이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이 올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이러한데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코로나가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함께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바이러스와. 그게 더 우리의 탓이기도 하고. 그러면 슬기롭게 이 코로나 생활을, 슬기로운 의사 생활을 약간 이렇게 했는데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보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각자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건 좀 어떻게 해보면 같이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현이는 이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위해 어떻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 이 기본 옵션이 외동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혼자 노는 걸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물론 이런 공간도 많았고 그랬지만 혼자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혼자 저는 이 코로나 생활을 어차피 집 밖에 나가는 게 조금 그런 상황에 집에 있으면 그 혼자 노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냥 유튜브 막 이렇게 막 침대에 누워서 막 목 뒤집어질 때까지 이렇게 보다가 일어나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 막 부러지려고 그러고 그냥 그렇기만 하는데 혼자 이렇게 노는 것도 되게 재밌는데 그 혼자 네. 놀지를 않아봤으니까 다 공부밖에 안 해봤으니까 이럴 때 조금 혼자 노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래서 혼자 놀 때 보통 이제 기타를 집에 있으니까 기타를 치거나 뭐 제가 먹고 싶은 맛있는 걸 장 봐와서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또 18년 인생 처음으로 책에 눈 떠가지고 책을 코로나 읽고 덕분에 책에 눈을 떠더라고요. 네. 그러나 뭐 덕분도 있고 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책을 읽고 그래서 혼자 저는 좀 노는 법을 좀 배우면 슬기롭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또 있나요, 혹시? 유민이도 나 혼자 나만의 시간을 잘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고등학교 계속 다니다 보면은 나 이제 뭐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너 잘하는 거 있어? 너 좋아하는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글쎄 지금은 뭐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지내는 거지. 왜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그리고 또 진짜 해가 다르게 엄청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졸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좀 자기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쉬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진짜 뭐였는지 핸드폰 들여다보더라도 빅데이터라는 게 자기의 관심 있는 그 알고리즘이요. 네, 보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던 게 내가 이런 데 관심 있었구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또 갑자기 노래가 듣고 싶어 들었는데 이런 노래 나 좋아하네 이런 거 나중에 노래방 가면 불러볼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깨닫는 시간을 가지면 이 코로나19가 그냥 마냥 지나가는 시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으면 좋겠는 시기로 보냈으면 좋겠다. 만나기가 어려우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워요. 만나기 어려워서 나만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데 계속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 힘든 거죠, 사실. 그러면 또 만나기도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소통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 대면하는 건 쉽지 않고 그랬을 때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고 소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좀 있나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막 프로젝트를 계속 코로나 시기 동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너무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서 그냥 카카오톡으로도 화상통화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도 화상통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줌으로도 이제 다들 컴퓨터 있고 핸드폰 있으니까 그런 걸로 돼서 그런 걸로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도 되게 색다른 모임 같더라고요. 되게 재밌고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대면하는 것처럼 만나도 재밌다 그런 느낌? 그럼 다 줌 프로그램이나 뭐 화상 회의나 이런 거 다 해보았죠, 한 번씩은.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좀 느꼈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뭐 좋은 장점도 아까 색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어떤 부분은 좀 힘들었다, 어떤 부분은 좀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 혹시 있을까요? 제가 아, 이게 네. 일단 실제로 만나서랑 이게 화상이랑은 되게 많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실제로 만났을 때 전해지는 감정과 표정과 이런 것들이 영상에서는 그게 잘 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고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점은 좀 안 좋은. 뭔가의 표정과 감정은 전달되지 않는다. 또 혹시 있는 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음. 저는 일단 그 컴맹이라서 그런 조작법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그리고 집중력도 이게 안 그래도 안 좋은데 한계치가 느껴지니까 이 폰을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 집중력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죠. 이게 모든 게 다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만나야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잘 모르는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좀 소통하기가 어려워지는 장벽이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블랑시 님이 코로나 시대 혼밥 메뉴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약간 10대 셰프가 있어서 나온 질문 같거든요. 혼밥 메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만들어 먹는 거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볶음밥 꿀팁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먹을 만한 것들은 다 이제 다지세요. 다진 다음에 굴소스 넣으면 다 맛있어져요. 굴소스 마법의 하나 사줘가지고 밥에 굴소스 이렇게 넣어서 볶아 먹으면 그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메뉴를 다 다지고 네. 순서는 뭐 없나요? 순서 그 기름을 두르고 네. 뭐 좀 아니야 야채 있는 거 다 넣으시고 그다음에 야채가 좀 볶아졌다. 그럼 밥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굴소스랑 뭐 간장 이런 짭짤한 것들 있잖아요. 짭짤한 걸 이렇게 조금씩 넣어요. 이게 너무 어렵다. 그냥 다 1대1대1로 짭짤한 걸 넣으신 다음에 밥에 간을 봐요. 좀 싱겁다 싶으면 굴소스만 더 넣으시고 좀 짜다 싶으면 그냥 밥을 추가해서 이렇게 볶아 드시면 진짜 그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란 후라이 이런 것도. 계란 후라이는 그냥 계란 후라이는 기름 두르시고 계란 이렇게 까가지고 그 기름을 계속 계란 위에 이렇게 끼얹으면 반숙 만들 수 있고요. 내가 반숙 싫다. 그럼 그냥 터트려 놓고 뚜껑 닫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워요. 볶음밥. 네. 네. 블랑시님 집에서 혼자 굴소스 사다가 볶음밥도 맛있게 드세요. 네. 꿀팁이네요. 그럼요. 반숙 이거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진짜요? 네. 좋아요 그거. 무슨 얘기를, 네. 네. 일단 나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뭐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안 좋았다.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아까 그 나만의 시간 말고 좀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하기 위해 또 좀 이런 걸 좀 해보자.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나요? 이 배움터에서 프로그램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배움터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 네. 네. 갑자기 배움터를 홍보를 해주네요. 프로그램이 많아요, 여러분. 네, 온라인으로도 재밌게 만날 수 있으니까요. 네. 갑자기 여기 직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 나만의 시간이 약간 쉼이라는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현이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쉬어도 쉬는 느낌이 나지 않는 나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나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약간의 이러한 딜레마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쉼은 왜 얼마나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쉼을 진짜로 제대로 쉬기 위해선 무엇이 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사실 중학교 때까지는 좀 쉬는 거랑 공부를 하는 게 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내오기도 했었는데 공부할 땐 공부하고 쉴 땐 쉬자 이렇게. 네. 입시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은 당연히 성적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말 뭐 한 달이면은 중간, 한 달이면은 긴. 근데 그 사이사이에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그것도 일일이 다 신경 써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자율활동이다, 봉사활동이다, 독서활동이다 막
이런 걸 다 해서 생기부를 채워야 아. 나중에 면접도 도움이 되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저를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되니까 그러면은 정작 저를 위한 시간, 개인을 위한 시간은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침 일찍 가서 4시가 돼야 학교가 끝나고 이미 학교에서 사람한테 치이고 공부한테 치여서 지쳤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숙제하고 학교 가지 하면은 하루 끝나 있고 이러면은 계속 그냥 책바퀴 돌리듯이 돌리는 꼴이라서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자기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확인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멈춰야 자기 상태를 또 볼 수 있기도 하니까요. 뭐 또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 친구 있을까요? 학원 되게 학원이 모든 학생들한테 거의 필수적으로 다니는 곳이거든요. 이게 초등학생도 학원을 10개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요? 듣고 진짜 제 사촌동생이 가능해요? 사촌동생이 그런데 10개를 다니는 걸 보고 저게 사람이 할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린애한테까지 학원을 보내가지고 어린애가 되게 안 배워도 되는 거를 되게 많이 배우게 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진짜 하늘을 올려다볼 틈도 없고 집에서 쉴 틈도 없고 숙제해야 하느라 그리고 그냥 걔는 그게 하루가 그게 끝인 거예요. 학교 갔다가 학원 여러 개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이번에 코로나로 학교를 만약에 좀 안 가게 된다면은 좀 집에서 혼자 좀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조금 많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좀 좋아하는 거, 좀 진짜 밖에 나가서 노는 건 좀 위험하니까 그냥 집에서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찾아서 놀았으면 많이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좀 뭔가 쉼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일상을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러니까 멈춰 있는 시간, 그리고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지를 보는 시간, 이러한 멈춤의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코로나가 분명히 재난이고, 분명히 저희에게 어려운 지점이 주긴 하지만, 이걸 기회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걸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친구 3명이 약간 포스도 그렇고, 포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자는 이 코로나 시기를 슬기롭게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에 몰입하는 시간, 뭔가 자기 스스로 좀 나 지금 좀 짜릿했다라고 하는 순간들을 스스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이 얘기를 좀 했을 때 요즘 가장 짜릿했던 순간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 하나씩 가져와 달라라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갖고 오셨죠? 네. 네. 현이부터 좀 갖고 온 물건을 좀 보여주시고 소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좀 다소 위협적일 수 있어서 조심히 들겠습니다. 네. 저는 이 배움터에서 코로나 때 되게 많이 다녔는데 그때 제 생일이 6월인데 그 생일이 마침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배움터에서 받은 제 칼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배움터에서 요리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 이제 제 짜릿한 순간에도 이 친구가 많이 쓰였는데 저는 그걸 사진으로 한번 네네네. 설명하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짜릿했던 순간의 사진이군요.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배움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10대 셰프학교 저희 오프닝 영상에서 나왔던 그 친구들이고요. 저희는 총 4명이고요. 다음 사진도 같이 보시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가 이제 식당을 같이 기획해서 식당을 이 공간에서 작게 이제 초대 손님으로 해가지고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열었었는데 그 이제 요리를 하는 장면이고 이제 여기에는 저희가 다 막 전문으로 하던 애들이 아니니까 이제 주고 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는 기획부터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식당을 해보자 했던 거여가지고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한상 차림으로 식당을 오, 했었어요. 엄청 맛있어 보인다. 네, 그래서 스테이크 덮 일식풍으로 약간 해가지고 네, 스테이크 덮밥이랑 계란찜이랑 샐러드랑 닭 튀김이랑 이제 반찬까지 해서 그냥 한상을 만들고 그다음에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시식하셨던 분들에게 피드백도 이렇게 받으면서 이제 제 코로나 생활 때 가장 짜릿했던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식당을 열고 했던 것들이 저는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랬군요. 이때 그러니까 코로나 이어서 사실 식당을 대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초대할 수는 없었고 네네. 진짜 딱 3명이었나요? 네 명. 네 명, 네. 네 분만 딱 초대를 해서 식당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네. 좀 하면서 좀 어땠었어요? 왜 짜릿하다고 느꼈어요, 현이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부 빼고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면 아, 그중에서 네. 요리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데 네. 저는 그 사람을 또 좋아한다 했잖아요. 요리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식당이 있고 저는 그 한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게 우리들의 추억이 되고 그 밥상이 그 음식이 또 추억이 되는 게 너무 좋아서 식당을 꼭 열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마침 또 이 10대 셰프 학교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식당을 열겠다고 하고 그걸 또 저희가 뭐 기획한 대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음 뭐 식당 기획, 인테리어 뭐 이런 손님들까지 저희가 다 정해서 하니까 너무 그 경험이 좋은 경험이고 또 그 순간이 너무 짜릿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준비하는 순간, 이 대접하는 순간, 피드백 받는 순간, 치우는 순간까지 다. 그러면 그 칼을 이제 내려다 주셔도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 셰프 학교 얘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리고 소수의 친구들과 되게 생활 방역을 잘 한 상황으로 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데 지금 곧 셰프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 수 있을 때 셰프 신청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소수의 분들을 초대해서 식당을 또 할 예정이죠. 네, 코로나만 없었으면 벌써 지금 장사했습니다. 아, 네, 벌써 장사했군요. 그럼요. 네, 코로나여도 뭔가 같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도 이번에 좀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은이는 오늘 자기의 가장 짜릿했던 요즘의 순간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 저는 이 카메라인데요. 이 카메라가 제가 고등학교 자퇴를 하면서 아빠가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기라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사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에 그 10만 원 프로젝트 미니랑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 사진을 찍는 일을 하는데 그거를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든요. 그래서 뇌정지가 왔어요. 아, 뇌정지가 왔다. 여은이가 가끔 뇌정지가 와서 뇌정지가 왔어요라고 저한테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네, 네, 이 네. 카메라로 미니와 10만 원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네. 어떤 역할을 좀 맡았나요? 당연히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를 네, 사진기사. 사진. 네. 어떤 프로젝트인지 살짝 얘기해 주세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이 프로젝트가 미니가 넘겨받아서 네.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옷을 좋아하는 제가 사회적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잘 섞어서 옷으로 옷과 표현을- 사회적 문제와 옷으로 표현하는 거를 이제 표현해주는 거를 예언이가 예쁘게 찍어서 이제 기록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영상과 기록과 이 담당을 네. 엄청 큰 역할을 그러게요. 예언이도 뭔가 사진을 보면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는 것 네. 같으니까. 그러면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예언이의 밖에 없는 사진인데 그때 좀 어땠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저때 무릎 아팠어요. 무릎 아팠어요. 다리도 아팠어요. 제가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쭈그려 안 앉아지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안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게 지금 저 뒤에 벽에 발을 기대고 있는 건데 무릎 아픕니다. 짜릿합니다. 무릎 아파 짜릿했습니까? 네. 다음 사진. 이건 민이랑 연이랑 같이 있네요. 제가 저 뒤에
앞에 있나? 뒤에 있나? 아래. 아, 저기 아스팔트인가? 네. 저기 앉아서 제가 찍고 있거든요. 네. 엉덩이 아파요, 저거. 엉덩이 아파서 네. 짜릿했다. 네. 오, 이건 실내 촬영이군요. 네, 패치 본 촬영은 아니고 그냥 잠깐 확인해 보려고. 네. 사전에 네. 사전 촬영이군요. 네.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 모습이죠, 네. 이게. 그렇군요. 그러면 미니는 어떤 물건을? 저는 프로젝트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다이어리를 들고 왔는데요. 사실 안에는 너무 복잡해서 오, 한 달 동안 기록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안에서는 주 단위로 오. 이 안에서 와, 다 기록하면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닙니다. 프로젝트를 해왔고, 여기 다른 것도 너무 많아서 모델 섭외하고 또 네. 이렇게 촬영하는 날은 다시 시간까지 나눠서 계획을 해 넣었고요. 여기 좀 더 자세히 봐도 됩니까? 아, 네. 이게 저 촬영했던 날 당일날 스케줄을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의 스케줄을 정리를 했어요. 아침 7시 50분에 기상을 해서 10시 반에 화장과 짐 정리를 완료하고 유산균과 이런 영양제 챙겨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패션 모모학당이라는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다 같이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집합과 카메라 테스트 하고 메이크업하고 헤어 완료하고 촬영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 정리하고 휴대폰 전송하고 퇴근이라는 말을 썼어요. 퇴근을 한 다음에 집 도착하면 바로 사진 전달을 모델들한테 해주고 수고 문자를 전달한다. 네. 그리고 밤 9시부터 공부 시작. 그리고 새벽 1시에 재발 취침이라고. 와, 7시 5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네. 엄청 이렇게 디테일하다. 그러게요. 다 남겨놓고 또 이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날짜별로 정리해놓고 그날 스케치 촬영 끝나고 드로잉 해놓은 것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서 9월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아, 진짜 유민이는 유민이의 삶을 살기 위해 진짜 이렇게 노력을 하는군요. 네. 그럼 사진 한번 같이 보면서 윤희가 조금 더 어떤 사진을 찍었고 한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이제 9월 저희가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같은 옷을 입고 그치만 다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되게 많이 겪고 있다는 거를 설문조사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청소년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앞장서서 이 문제를 변화할 수 있는 주도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를 응시하고 눈빛으로 압도하는 그런 청소년의 발랄함보다는 진지하고 멋있는 부분을 보여주려고 했던 촬영인데 이 사진은 4명 저희 모델 재능 기부해준 모델들의 단체 사진. 그렇군요. 오. 여자 모델 2명의 되게 압도적인 눈빛이 매력적인 두 친구가 다 청소년이죠. 네, 10대 저랑 같은 나이. 다음 사진. 네, 잠시만 차가 지나가고 있어서 차 지나가면 할게요. 네, 이제 얘기해 주세요. 다음 사진이요? 이제 남자 모델 2명인데 오. 카메라를 보고 하면 멋있겠다 했는데 두 친구가 좀 자기들이 원하는 느낌이 있다고 해서 이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친구의 의견을 받아서 찍은 A컷입니다. 오, A컷. 네. 만족스럽나요, 사진? 네,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2명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획하는 과정도 그리고 또 진행하는 과정도 되게 사소하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되게 지치고 힘들긴 했는데 진행 기부 해준 모델 친구들이 생각보다 컨셉도 잘 습득을 하고 또 너무 완벽하게 해내니까 그런 걱정 없이 결과물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민이가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하고 신경 쓰니까 또 저렇게 만족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만든 친구들한테 안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세상도 같이 좀 바뀌어야 하겠죠, 이제는. 그리고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 물론 교육이라는 부분도 바뀌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 교육이라는 지점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런 방식만 달라져서는 이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짜 좀 이제는 필요하다 이런 배움, 우리는 이런 배움을 원한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배움, 원하는 배움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더 개인의 생각이니까 혹시 누구부터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눈치 게임. 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진짜 약간 수학, 과학, 국어,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진짜 기본적인 것만 알면은 되는 거를 약간 학교에서는 더욱더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을 심화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솔직히 사회 나가면은 별로 안 써요. 쓰는 거는 사칙연산밖에 없거든요. 막 루트 쓰지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 내가 집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조금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20살이 되고 딱 사회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내가 자취를 하고 싶은데 집을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성교육을 조금. 성교육. 네. 이게 네. 얘기 계속 해주세요. 이게 학교에서 뭐 잘 짚고 넘어가는 학교도 있을진 모르겠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냥 진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성교육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조금 학교에서 좀 자세하게 학생들이 좀 이해를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살아가면서 진짜 피부로 필요한, 내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 사실 코로나 이후든 코로나 전이든 사실 내 삶에 필요한 배움을 배우고 싶은 건 사실 그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필요했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얘기에 좀 공감하거나 나도 좀 살을 붙일 얘기가 있다 하는 친구 있나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지만 사실 계속 공부를 해오면 이게 언제 쓰려고 내가 이걸 지금 있지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또 이제 19살 되니까 민증이라는 것도 생기고 나중에 신용카드도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만약 제가 대학을 멀리 가서 자취를 해야 된다면은 내가 부동산 가서 집도 알아보고 부동산. 통장도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가서 하기가 되게 겁나는 거예요. 다 모르고 내가 모르니까 더 무시받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진짜 좀 학교에서 우리가 진짜 그냥 딱 졸업하면 사회에 던져질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겁먹지 않고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또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데 계획해서 써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 하시니까 그런 거 옆에서 다 일일이 해주지 못하실 수 있으니 항상 접촉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 해주신다면은 좋을 것 같고, 성교육도 성교육이지만 또 이제 되게 요즘 동물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이 버려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 보니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코로나에서는 진짜 사람이 수백 명, 30명이 죽어가니까 사람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사람의 생명을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를 청소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살면서 돈이라는 거는 같이 살아야 하는 문제잖아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배움은 사실 저도 여태까지 살면서 누군가 가르쳐 준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한 지점은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성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에 대한 지점도 그 감각을 되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감각으로. 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지 잘 않게 되는, 그러니까 생명 중요한 거 알지라고 이렇게 글자로만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감수성을 좀 키울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하다라는 좋은 말 고맙고요. 또 혹시 이런 배움은 진짜 필요하다. 이런 배움 너무 원한다. 저도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앞에서 너무 경제 이런 거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물론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잠깐 좀 뛰어넘고, 저는 아까 그 현실로 나갔을 때 되게 경제가 현실로 나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한테 안 알려준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를 돌볼 줄도, 저의 마음의 상태도 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막 친구들을 보면 아야 나 힘드니까 오늘 알바해서 잊을래?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육체를 힘들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마음을 돌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 어느 5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가 되게 이제 공부도 잘했고 애도 이제 둘이나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 막 누구나 아는 대기업 들어가셔서 엄청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부러운 그 형식적으로 너무 완벽한 여성분이셨는데 공황 장애가 있으시대요. 저희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개가 엄청 자욱한 날이었는데 산책을 나가시고 싶으셨대요. 그래서 그 산책을 나갔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게 뒤를 안 보이는 상태에서 앞을 봤더니 또 앞에서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걸어온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근데 남들이 보기엔 너무 좋잖아요. 그냥 가족도 잘 엄청 살고 행복하게 있는. 있고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 경제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감정 공부, 마음 공부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멈춰서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심지어 학원에서까지 해도 내 시험 성적이 얘보다 낮으면 나는 더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걸 심지어 배워서 내가 돌봐야 되는데 그냥 너무 힘든 상황에 나를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보면 그냥 너무 우울하고 화나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심리적인 나의 마음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학교 수업에 꼭 1시간이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만약에 이러한 수업이 생긴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현이가 얘기한 수업,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생긴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물론 저 같은 학생, 저의 같은 이런 나의 마음을 알고 싶고 이런 학생은 물론 열심히 참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차피 저희 현실이 이런저런 현실을 조금 이용하자면 오히려 이거를 아예 학업 점수로 해놓고 그걸 들어야만 하게. 근데 대신 저희 마음 돌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이 없어요, 얘는. 자기가 한 만큼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정답이 없는데 그래서 그 정답만 공부한 저희한테는 그게 막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고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아예 점수로 하면 애들이 조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미 저보다 생각이 좋으신 교수들은 세상에 널렸으니 그분들이 좀 네. 우리 마음을 좀 살필 수 있는 어떠한 시간을 좀 네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내 마음을 좀 살피고 싶다라는 건 나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게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와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좀 나 자신에 대한 공부, 나를 살피는 시간에 대한 배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좀 왜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 사실 공부만 계속 하다 보면은 그 학문을 배우는 거지 저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이 저만큼 하면은 나도 저만큼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공부만 해야 되고 정작 내가 뭘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너무 의지가 떨어지고 되게 열정도 없어지고 그러면은 너무 무기력해지니까 자신이 잘 알아야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야 동기부여도 생겨서 이런 공부도 제대로 하고 또 저희가 원했던 그런 공부들도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은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뇌정지가 왔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뇌를 쉬는 시간을 갖다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나에 대한 공부, 생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을 좀 존중하는 마음의 감각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짜 내 삶에 필요한 배움, 경제적인 것부터 해서 성교육 것도 시작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청소년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도 꽤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게 다시 편집해서 업로드가 되면 대부분 또 청소년을 만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다시 볼 텐데, 그리고 그렇게 청소년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 말고도 사실 이 지구에 같이 사는 사람들, 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우리랑 이렇게 삽시다. 아니면 이렇게 살아보는 거 어때요? 나는 당신과 이렇게 살고 싶은데 라든지 이런 게 좀 우리한테 좀 우리 관계에 필요한 것 같아요. 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얘기들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이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도 잠깐 뇌절 상태로. 아, 뇌절. 시간이 조금 1시간이 넘어가면서 뇌절 상태가 뇌절이 내 기절 상태. 예. 예. 죄송합니다. 내 기절 상태 올 수 있어요. 미니는 지금 상태 괜찮나요? 네. 네. 어떤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사실 선생님들이 칭찬을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수행평가를 만점을 받아야 그 점수가 저희에게 칭찬인 거죠. 그런 거 말고 저희가 진로를 가지면은 이거 괜찮겠어? 나 대학가기 힘들 텐데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좋아해? 선생님이 좀 더 알아볼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 그리고 넌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시고 좀 저희의 가능성, 저희가 이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이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을 그거 어떻게 알아? 라는 식으로 네. 항상 얘기하고 저희를 무시하니까 그렇지 않고 좀 공감해 주시고 좀 뒤에서 좀 받쳐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인정받고 싶고 네. 동등한 존재로 좀 대우받고 싶고 그렇게 같이 서로가 뭔가 학교에서 그런 느낌을 받아왔던 건가요? 아니면 그 학교 외에 다른 이렇게 학교에서 계속 지내면서 머리에 피도 안 말랐다라는 네, 게 진짜 실제로 그렇게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네. 혹시 현이는 좀 돌아왔나요? 네. 네. 또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이는 뭔가 계속 얘기했던 게 사람에 네.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학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 현이의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들을 보면 되게 사람으로서 같이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할 때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같은 맥락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선생님이란 게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한테 왜 선생님을 하고 싶었는지 되게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그럼 그 선생님들이 분명 가르치고 싶은 게 정말 그 공부뿐일까? 그래서 그 대학을 보내고 싶은 게 정말 주 목적인 걸까? 아니면 또 학교의 시스템이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한번 이 질문을 받으면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는 되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선생님들도 어쨌든 바쁘잖아요. 계속 집에 아무리 퇴근이 칼퇴가 된다고 해도 계속 프로그램 그 뭐 PPT 이런 거 계속 만드셔야 되고, 또 시험 기간 되시면 선생님들도 덩달아 바쁘시고 그러니까 그 진짜 내가 이 선생이라는 이름을 갖고 그 사명감으로는 내가 어떤 거를 갖고 있나 이런 거 오히려 저는 질문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거.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무엇을 나누고 싶지? 나는 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지? 라는 질문을 스스로 좀 해보는 시간이 선생님들에게도 좀 필요하다. 네, 선생님도 자기의 돌보는 시간이 못 돌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어르신들도 되게 많이 그랬고, 저는 그런 걸 공부를 따로 하다 보니까 좀 조금 이제 알게 된 거라 저는 충분히 어른들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기의 몸을 돌볼 줄 모른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도 한번 멈춰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학생뿐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여운이는 지금 왔나요? 아, 좀 괜찮아졌어요. 아, 돌아왔군요. 다행입니다. 네. 네, 여운이는 좀 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저희가 이 동네에 살면서도 다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청소년과 함께. 그 모든 분들 어떠한 부분 교사 이렇게 딱 정하지 않더라도 여운이가 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학생들이 각자 아까 처음에도 말했던 건데 각자 습득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속도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빠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한참을 되뇌어야지 머릿속에 이제 딱 습득이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이게 빠르면은 쟤 약간 뭔가 잘한다 이런 게 있는 반면에, 근데 습득이 느리다 싶으면은 쟤는 좀 무시하는 쌤들이 있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쌤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의 다양성들을 좀 인정해주기도 네. 하고 기다려주기도 했으면 좋겠고 네. 그런 거죠. 지금 김대현님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유민 여은님, 만약 본인이 또래에게 성교육을 한다면 어떤 걸 다루고 싶으세요?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희면님, 요 혼밥 요리 입문자가 쓰기 적당한 칼 추천드려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답변을 해볼까요? 항상 저희가 여자이다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보건 시간이나 그리고 또 학교 창체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성교육은 그냥 과학 시간, 생명 시간에 나오는 딱 그 정도.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생겼는지. 또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네, 정말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좋아하는 사람과 지내서 또 그렇게 마음이 막 계획까지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버리니까 또 책임질 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니까 성교육이라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오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내 몸에 지님으로써 얼마나 중요하게 내 몸을 지닌 사람과 그걸 또 옆에서 보듬어줘야 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성교육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나라에 다양한 성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다양성도 많이 배워서 그런 성의 스펙트럼도 청소년들 넓히는 게 그런 편견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여운이는 또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약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보통 학생들은 성교육한다 하면 진짜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마음, 생각들을 조금 학생들도 바꿨으면 해요. 네, 진짜 학생이면은 좀 마냥 재밌게 보고, 마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학생들의 마음가짐 네. 그런 게 좀 계속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좀 그 학교 책에 나와 있는 피임법 진짜 사전에서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사시켜 놓은 그 책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진짜 어떤 게 있는지 직접 가가지고 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고, 뭐 이 약은 어떤 약인 거고, 이렇게 좀 설명을 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현이에게 질문한 건 아닌데 현이도 혹시 의견이 있는지. 저도 되게 성에 거부감이 조금 있어가지고 되게 막안 좋은 시선으로만 보이고 약간 그런 충분히 아닌 것도 알고 그러는데 저도 그거는 좀 안 배워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그런 걸 찾아 배우기에는 뭔가 또 그런 것도 또 안 배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어떤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 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확한 건 아닐지라도 좀 더 알려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 방법적인 것도 구체적으로 생활적으로 배워야겠지만 뭔가 태도적인 부분부터도 같이 잘 다뤄줘야 될 것 같아요. 성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 지점이 계속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현님에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수면이 혼밥 요리 입문자에게 쓰기 적당한 칼 추천. 아, 그리고 그 모든 장비는 네이버가 더 잘 알아서 그냥 네이버에 쳐보시면 돼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만약에 자기가 그 중식도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나게 좀 크게 된 칼 있거든요. 그거 만약에 안 무서워하시면 그거는 단단해가지고 잘 엄청 오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안 무서우시면 중식도 네이버에 물어보시고, 만약에 그거 좀 무서우시면 가정용 칼 네이버에 물어보시고, 아니면 다이소에 5,000원짜리 칼 있는데 그거 진짜 잘 들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직 못 올려주셨던 분들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고요. 좀 오늘 이야기를 벌써 1시간 15분, 20분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는데 긴장을 이제 좀 풀린 것 같지만 좀 오늘 어땠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 오늘 좀 어땠습니까? 제가 항상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만약 정치 일을 하게 된다면은 그 대면에다 대고 꼭 하고 싶은 말들이 오늘 했던 말들이거든요. 교육 과정이 진짜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엄마 아빠도 그 말에 항상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서 네.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청소년들이 이걸 본다면 되게 자극이 많이 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원이는 오늘 잠깐 아, 멈췄어요. 잠깐 생각하니까. 네. 현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분과도 이렇게 엄청 좀 깊게까지 대화해 본 적도 없었고, 이런 코로나로 대해서 내가 뭐가 바뀌고 있었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이 얘기하는 것을 별미로 내가 코로나에선 어떻게 살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뭐가 바뀌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들어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줌으로써, 저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들 중에 흔히 꼰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자기가 생활했던 것들이 그게 당연한 것들이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하면서 저는 약간 꼰대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아, 그럼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또 공감을 하게 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약간 된 느낌이 들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원이 네. 돌아왔나요? 조금 돌아왔어요. 조금 돌아왔나요? 네. 일단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다른 의견들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좋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요. 기회까지 막 이렇게 하시면서 되게 힘들어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뭐 기획이고 뭐 이런 것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도 나눴지만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사실 오늘보다 더 깊은 얘기를 사실 많이 나누었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저의 코로나 2월부터의 지금까지 9개월이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이러스만 진짜 재난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이 시기 동안 되게 당황스럽고 우왕좌왕하긴 했어도 그 시기 동안 입시만을 이 상황에도 입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지고 학교를 가야 했던 그 다음의 마음 그리고 학교를 가던 안 가던 계속 혼자여야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를 켜야 하는 이 마음 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 나는 무엇을 나눴었지? 무엇을 같이 함께 했었지? 라는 질문으로 저에게 왔었었고 그래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당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소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혹은 약자라고 혹은 어리다고 치부되면서 제대로 나눠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나 집중해주면서 얘기를 듣게 되는 이런 자리부터 좀 다시 시작되고 좀 많은 곳에 그러니까 멀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동네에서 작게 좀 3, 4, 5 모여서 뭔가 우리 일상을 다시 좀 살려보는 일들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기 있는 3명과 작당 모의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었고요. 저도 오히려 되게 즐거운 시간 첫 사회자로서 뭔가 잘 했나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즐거웠다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기가 막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감자님이 마지막 질문 요까지 할까요? 질문이 아니군요. 코로나 시대 교육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정말 궁금했던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동네에서 늘 응원할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장감자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거 끝나면 이제 뭐 더 할 기회는 있겠지만 이 방송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꼭 저의 목소리가 어딘가에는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에는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뭐 있다면? 그러면 제가 18년 만에 책을 처음 읽었지만 책은 참 좋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 읽어도 되게 돈 되니까 한 페이지라도 올해는 책 한 페이지 읽는 것을 목표로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운이 혹시 있나요? 하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한번 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MPO 동북권 MPO 지원센터와 동북권형 마을배움터가 함께한 코로나 시대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찾는다. 4번째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1월 4일부터 2주 간격으로 돌봄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 공론장이 지속된다고 하니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고 끝내자. 안녕.